안녕하세요. 교육을 요리하는 한국건강한교육협회 협회장 최윤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당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라이프 그래피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선 라이프 그래피라는 자서전을 쓸 수 있겠는데요. 라이프 그래피 자서전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라는 인생이라는 단어와 그래피라는 그리다, 쓰다 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인데요. 이를 우리는 켈리, 아름답게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서전 쓰기입니다. 따라서 라이프 그래피 자서전은 아름다운 나를 그리고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름답다라는 뜻을 살펴보았더니 아름답다라는 뜻은 가장 나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프 그래피는 가장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당당한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라이프 그래피 자서전 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그래피를 먼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컬러링과 사진으로 이야기를 떠올리며 채워가는 화상 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회상하고 왜곡된 기억들은 바로잡고 즐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들은 좀 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의 일들과 인간관계가 재해석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고요. 내려놓음과 치유와 자아 성찰을 하실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만나게 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당당한 나를 찾아가는 라이프 그래피 자서전 쓰기 안에는요. 행복했던 기억에는 떠올리면서 미소를 짓고 아팠던 기억은 꺼내서 치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나 자신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서전 쓰기는 총 3가지 살필 차를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관찰, 통찰, 성찰 이 3개의 살필 차를 통해서 정말 나를 찾아가는 중요한 시간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시나요?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리고 관심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진짜라고 믿을 수 있고요. 소리만 들리는 것, 듣는 것만으로 또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고 듣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라이프 그래피 자서전을 쓰다 보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진짜 나다운 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나가 있을 것이고 가족 관계에서의 나가 있을 것이고 직업에서의 나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가 가장 진실되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나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나로 생각이 되시나요? 엄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대리님일 수도 있고 과장님, 팀장님 등등 여러 관계 안에서 정말 나는
어떠한 직함으로 불릴 때 또는 어떠한 사람으로 불릴 때 가장 행복한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당한 나를 찾기 위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실예로 저는 누구의 딸, 며느리, 엄마, 아내 또는 협회장님, 대표님, 강사님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름을 불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희야 또는 최윤희 강사님 이렇게 불려질 때 가장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게 가장 나다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나를 알아차릴 때는 감수성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나 알아차림의 감수성은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청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보고 듣는 것이 진짜 진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내가 포장되어서 나로 꾸며져서 진실되지 않은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 안에는요, 나와 공감해야 되는 코너도 있습니다. 이 나 공감법은 생각의 관점을 다양하게 가져보는 것인데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고마운 존재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몸아, 마음아,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나는 참 소중해 또는 잘 살아줘서 버텨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좋은 것들만 듣고 먹도록 할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소중해 라고 나와 대화하는 공감법이 나를 알아차리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프 그래피는 내 인생을 그리고 쓰면서 가장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래서 내가 가장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그래피 자서전은요, 총 8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IC,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고요. 2부, Look at me. 3부, My 판도라 상자. 4부, My 라이프 그래피. 5부, My way. 6부, My new life. 7부는 그리고 나. 8부는 또 다른 나. 이렇게 총 8부로 나뉘어져서 진실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테마별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기념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들을 나의 속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속도로 따라가다 보면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삶은 바로 내 속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C,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챕터인데요.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라이프 주기표, 나 알아차리기.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솔되게 나에 대해서 써내려가는 코너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선 사물도 좋고요. 형용사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윤희는 횡단보도이다. 왜냐하면 멈추고 갈 때를 잘 구별하니까. 또는 최윤희는 풍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커지니까 라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물이나 또는 어떤 형용사에 내가 적합한지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진솔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무엇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나 드라마는 무엇인지 내 삶을 진솔하게 되돌아보는 코너이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오면 매력 있는 나를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큰 범위부터 작은 범위까지 하나하나 나열해서 써내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또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서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날짜를 쓰고 수정했던 날짜에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날짜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이프 주기표라는 표를 작성하시는 건데요. 아래쪽은 행복지수와 불행지수로 나누어져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나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내가 10대 때, 20대 때 행복하고 불행했던 것들을 찾아서 기억해내서 기록하시는 코너입니다. 자, 라이프 주기표라는 것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 전까지 또는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는 오늘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행복의 열쇠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나 알아차리기 시간인데요. 이는 내 몸을, 신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나의 신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해보면서 나의 아팠던 부분 또는 힘들었던 부분에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잔잔한 음악이나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으면서 명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눈을 잠시 한번 감아볼까요? 머리에 집중을 했다가 내가 그동안에 많은 생각으로 힘들었던 내 머리에 집중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눈으로 내려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또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봐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많은 것들에 봄으로써 내 생활이 조금 힘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코로 내려오고 입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얼마나 구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나 응원이나 칭찬을 해주고 있었는지 또는 가슴 아픈 말을 되풀이하면서 속상한 말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나의 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머리부터 눈을 뜨시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나의 신체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신체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내 몸의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알아차림과 선택 그리고 그 의미 발견의 연속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일어나야 될까? 5분만 더 잘까? 또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나와 같이 함께하는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나 알아차리기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Look at me, 나를 좀 봐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챕터인데요. 이곳에는 유언장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마음을 담아서 작성해 가야 되는 건데요. 기록하지 않으면 소중한 많은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나의 흔적을 세상에 고스란히 남기는 챕터인데요.
유언장 작성은 나의 주변을 모든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유언장 쓸 때 주의점이 있어요. 총 5가지의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언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야 되고 주소, 그리고 성함, 그리고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인데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더 연명을 할 것인가 중단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인데요. 직접 문서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살아가시다가 내가 마음이 조금 변했어 라고 하면 수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직접 문서로 스스로 작성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마이 판도라 상자라는 챕터인데요. 이 시간에는 기억 창고다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들을 비우고 또는 그 비움 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가는 시간과 나를 고스란히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화상,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비움과 채움의 시간에서는요, 주위를 둘러보고 또는 유형이나 무형의 모든 것을 지우고 싶거나 또는 비우고 싶거나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기억해내시는 거고요. 또는 찾아내어서 그 비움 자리를 채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인지 나다운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먼저 자기 발견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내 몸을, 마음을 살펴보신 다음에 무엇부터 비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정리해야 되겠다. 또는 내 욕심대로 우리 가족이나 또는 이런 강의나 또는 교육 사업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욕심을 좀 내지 않았을까? 그 욕심을 버리자. 또는 에너지를 뺏길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친구라든지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를 조금 끊어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불필요한 고민을 좀 비우려고 합니다. 또 하나 누구나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신체에 관련된 뱃살. 이것을 저는 또 조금 비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 비웠다면 이곳에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조금 정리하고 싶었다면 좀 더 내가 에너지를 얻고 응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라든지 친구가 있다면 이를 좀 채우고 싶었다라고 해서 다시 친구를 적었고요. 근육도 좀 채우고 싶고요. 연금보다 중요한 게 노후에 갈수록 근육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채우고 싶다라고 적어 놓았고요. 봉사도 좀 채우고 싶고 자격증을 좀 더 많이 취득을 하고 또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진솔한 자격증을 배부해 줄 수 있는 교육원을 운영하고 싶고요. 또 누구나 바랄 수 있는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볼펜과 종이를 가지고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을 구별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꼭 5가지가 아니더라도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발견을 하면서 진짜 나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라이프그래피의 목적이니까요. 세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갭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지인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자도 좋습니다. SNS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를 살펴보시고 아,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해서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발견하는 과정 안에서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수 있겠는데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것,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물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반드시 함께 적으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화상인데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리거나 표현하는 것을 초상화라고 합니다. 라이프 그래피에서 현재 자신을 살피고 나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자화상을 거울을 보고 또는 내 얼굴을 카메라로 찍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내 얼굴을 살펴본 다음에 저는 국수 아트라는 것으로 내 얼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냐면요.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혼자서 할 때는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오려서 우리 라이프 그래피에 붙여주셔도 되고요. 타인이 그려줬을 때는 그 그려준 것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4부인데요. My Life 그래피. 바로 나의 인생을 진솔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내 삶의 가치관. 두 번째는 내 삶의 순간들. 세 번째는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꽃차. 네 번째는 나에게 주고 싶은 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 그리고 너의 인생관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가치관은 내가 행해왔던 특정한 행동 방식이나 존재 양식이 그 빈대의 것보다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을, 신념을 말하는데요. 저의 가치관, 인생관은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브앤테이크를 인생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배운 것을 남에게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믿고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으면 나다운 나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나다운 나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찾고자 한다면 바로 라이프 그래피를 써야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감사, 사랑,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칭찬,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쓰는 내 삶의 순간들, 그리고 슬픔과 아픔, 스트레스, 분노, 그리고 후회와 용서, 이렇게 내 삶의 순간들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리는 것과 또는 용서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 한켠에 원망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한으로 우리가 억울함과 분함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삶의 순간들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감사도 중요하고 행복했던 순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요.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과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타인을 용서하고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of my way 시간인데요. 자, my way 시간에는요, 생애 주기별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애 주기를 이렇게 4계절로 표현을 했습니다. 봄에 해당되는 시기는요, 유소년기를 이야기하고요, 희망을 틔우는 시간이다 라고 명명을 했고요. 여름은 청년기로 명명을 했습니다. 희망을 피우는 시기이고요. 가을은 중장년층을 명명했고, 겨울은 노년기, 바로 희망이 익어가는 시기다라고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봄에 해당되는 유소년 시기에 희망을 틔우다라는 이 시기에는요, 상징하는 꽃을 개나리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개나리에는 희망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우리가 개나리 하면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유소년 시기에는 이렇게 희망을 틔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살던 동네, 그리고 어릴 적 나의 가족의 모습은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3번째,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코너, 4번째, 가장 즐거웠던 놀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회상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장 즐거웠던 놀이, 또 물론 기억에 많이 남지만 저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는데요. 저는 운동회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라고 라이프 그래피를 써 내려갔는데요. 저는 운동회를 하면 항상 달리기는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있었던 일이고요. 1등을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죠. 자, 이 도장을 찍어주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도장을 받고 나면 우리는 상품으로 연습장이나 공책이나 연필을 받았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친구들에게 문방구보다 싸게 되판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요, 5학년 때 높이뛰기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한 1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시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4등을 하게 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가 써내려 갔던 것들을 그대로 읽어주셔야만 심신의 치유가 가능합니다. 써내려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나의 마음과 썼던 것을 그대로 읽었을 때 나의 마음과 닿는 그 순간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썼으면 반드시 소리 내어서 쓴 그대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인데요. 청년기예요. 희망을 피우는 시기인데 이때 꽃을 상징하는 것은 샤스타 데이지다라고 저는 조금 명명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총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신의 짝사랑과 첫사랑, 그리고 첫 직장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빨간 우체통이나 편지, 엽서에 담긴 사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전화의 추억도 한번 끄집어내 볼 거고요. 4번째, 라디오나 즐겨 듣던 노래가 있는지 회상해보는 챕터인데요. 이 여름 청년기 시기는요,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다라고 명명을 했고요. 또는 미혼인 자에게는요, 34살까지 이렇게 나이를 제한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회상하면서 미소 지었던 사연은 라디오에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외국에 나가 오시면서 저렇게 생긴 회색 라디오를 사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듣던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라디오에서 나왔던 사연이나 음악 등을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고교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회색 라디오를 색칠하고 또는 써내려가면서 내가 직접 읽어보면서 그때의 시간을 좀 더 진솔하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자, 세 번째는 가을이에요. 중장년층이다라고 희망이 무르익다라고 명명을 해두었는데요. 이 시기는 결혼 후와 또는 35세 이상과 75세 이하의 연령대로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총 4가지의 챕터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기억하시는 장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음식, 그리고 그리운 밥상을 떠올려 볼 거고요. 두 번째, 나를 보는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 1호, 보물 1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부모님이나 스승 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는 시간이고요. 네 번째, 가장 잊지 못했던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밥상을 적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을 되돌아보니까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명절 때 이후에는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일로 바쁘셨고 엄마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돌아오셨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회상을 하면서 슬프거나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우리 언니들과 형제 자매들과 맛있게 밥상을 차려서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겨울을 칭하는 노년기, 희망이 익어가는 시기다라고 명명을 해두었는데요.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의 내가 희망하는 것을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4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나와 함께 보냈던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찾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 나는 멋쟁이였을까요? 라는 주제이고요. 세 번째, 나에게 돈이란 그리고 술은 언제 드시나요? 라는 챕터로 만들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또 희망적인 집,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바지에 대한 기억을 적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내 돈으로 옷을 사 입었던 것이 바로 청바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청바지를 그렸고요. 신발은 제가 처음으로 강사 생활을 하면서 검정 구두를 샀었는데요. 갑자기 그 검정 구두가 떠올라서 구두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직 7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었던 소중한 추억을 그때그때 그 순간을 떠올려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희망하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부에서는요, 생애 주기별 성장 과정을 기억해내서 정말 나다운 나,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었지라는 기억을 떠올리고 기록하고 기억해서 기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챕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6부인데요. My New Life. 만약에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타임머신 여행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든 갈 수 있는 티켓이 발행이 된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여행권이 생긴다면 어디로 방문을 하시겠습니까? 여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6부에서는요. 용기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불행했던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기억을 행복의 기억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행했던 나와 마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 하나면 충분히 작성해 나갈 수 있는 챕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행권이 발행이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미래, 과거, 현재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그 장소에 가서 행복했던 기억은 배로 만드시고, 불행하고 힘들고 억울했던 기억은 조금 마이너스 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여행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부에서는요, 그리고 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나의 흔적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당당한 나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라이프그래피 자서전을 6부까지 쓰다 보면 당당했던 나, 그리고 가장 나다운 나를 아마 한두 번씩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나는 소중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실 텐데요. 이렇게 특별한 흔적을 남김으로써 좀 더 나를 기념할 수 있고 소소하지만 굉장한 특별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챕터입니다. 당당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은지를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명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 라이프그래피 자서전 안에 왼손과 오른손을 기록할 수 있게 또는 그리거나 도장을 찍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이 책의 안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아, 이 사람의 신체적인 흔적을 보면서 좀 더 나와 다가올 수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진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낸 코너이고요.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혹시 느껴보셨나요?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부정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8부인데요. 또 다른 나를 찾아서 가는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희망 직업, 라이프그래피 기술 자격증 이렇게 챕터를 나뉘고요. 마지막으로 나는요, 희망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희망나무를 심어보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시나요? 또는 그 꿈을 이루셨나요? 또는 그 꿈이 매일 바뀌지는 않나요?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고요. 꿈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이야기 아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거나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거야.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나니까 이 인생을 살아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나에게 주고 싶은 상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내신 그 인생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그것을 저는 라이프 기술 자격증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이프 그래픽 기술 자격증은 저는 저에게 이러한 자격증을 주려고 써놨는데요. 저에게는 3고의 자격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버텼고, 잘 견뎠고, 잘 참았고 해서 3고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나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제목을 따와서 기술 자격증을 스스로에게 발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희망나무를 심어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도 좋습니다. 또는 앞으로 희망사항도 좋습니다. 또는 이루고자 하는 버킷리스트도 좋아요.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들, 또는 보고 싶었던 일들, 가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또는 나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설정해서 다시 한번 희망사항을 적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신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막연한 꿈이 아닌 아주 구체적으로 써 넣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는데요. 너무 큰 미래 또는 너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적다 보면 이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상심을 입을 수 있으니 아주 작은 것부터 써 내려가시면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버킷리스트로 적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나무까지 우리가 심게 되면 라이프 그래픽을 적거나 기록하거나 또는 색칠하거나 사진을 붙이거나 하는 작업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그래픽 안에서 여러분들 가장 나다운 나를 찾으셨다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보신 것입니다.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에 치우쳐서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알아차리는 시간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셨던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나를 살펴보는 관찰, 통찰,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나, 가장 아름다운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라이프 그래픽 자서전 쓰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서전으로 잘 꾸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그래픽 자서전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삶을 더 당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쓰려고 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조금씩 생각나는 대로 채워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수시로 내용을 보완하면서 나의 아름다운 흔적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그래픽 자서전입니다. 가장 나다운 것은요, 나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답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라이프 그래픽 자서전을 통해서 정말 나다운 나를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이프 그래픽 자서전 쓰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